미투 관련한 소식인데요. 자, 오달수 씨가 배우 엄지영 씨의 폭로 이후에 재차 사과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적절치 못한 사과문이었다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달수 씨의 사과문의 주요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자신의 탓이고 저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씨에게 잠시나마 연애 감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부분을 밝혔고요. 저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팔다리도 잘렸고 정신도 피폐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연애 감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덫에 걸렸다라는 표현 때문에 과연 이 사과문이 진정성이 있는 사과문이냐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요. 최초에 이제 오달수 씨가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난 뒤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침묵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익명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나왔다가 사실은 이제 그 피해자가 실제 자기 그 실명을 밝히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바로 사과를 했는데 네. 이 사과가 그 내용을 보게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미흡하다 또는 뭐 어떤 본인 스스로도 어떤 그 피해자인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본인이 이제 기억이 선명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걸 갖다 기억을 하지 못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자기는 덫에 걸린 짐승으로 팔다리가 다 잘라진 상태다.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방금 얘기 나왔던 그 연애 감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네. 것이거든요. 그 연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희롱, 성추행하고는 좀 또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두 사람이 어떤 그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아했다가 또 헤어지는 그런 과정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그 피해자는 그 연애 감정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격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왜 사과를 했느냐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그 네티즌들의 반응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분들이 사과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어쨌거나 뭐 이유야를 막론하고 나는 예.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달리는 건데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두 명의 피해자가 한 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나하고 연애 감정이라고 했다니 그거는 정말 그 어떤 변명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네. 또 한 명은 꼭 본인이 피해자인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과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사과를 함으로써 문제를 더욱더 이제 증폭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네. 왔습니다. 네. 자, 오달수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하는 이 폭로 여성은 이제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한 사람은 익명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또 한 사람은 지금 엄지영 씨로 엄지영 씨. 지금 네. 나와 있죠. 이 두 사람이 오달수 씨의 사과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 교수께서 뭐 말씀을 잠시 해주셨습니다만은 자, 이 피해자들이 내놓은 반응은 바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데요. 자, 사과문 발표는 다행이지만은 명백한 성폭행을 연애 감정이라고 말한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의 얘기였고요. 또 다른 피해자죠. 엄지영 씨 반응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에게 사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오 교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가해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통상 그 어떤 상황에서 잘못한 사람이 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건을 거는 거거든요. 어쨌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유가 어떻게 됐건 과정이 어떻게 됐건 간에 결과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내가 사과를 한다라고 어쩔 하는 수 그런 없이 인정한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런 예. 의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과를 할 때는 그렇게 조건을 단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더 증폭시키고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예. 네. 자,
자, 이런 가운데 미투 운동이 이제 대학가에서도 번지고 있는데요. 특히 명지전문대학교의 연극영상학과 교수가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남자 교수 전원이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좀 충격적입니다. 이 명지전문대 연극학과 교수 6명이 있고요. 네. 나머지 2분은 여교수고 4명이 이제 남자 교수인데 한 명도 아니고 이 전원 4명이 지금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어서 조금 더 논란이 되고 충격적이고 아마도 이게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네. 의구심까지 들 정도인데요. 일단 학생들은 성추행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지금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 택시를 이제 같은 방향이어서 회식이 끝나고 같은 방향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입맞춤을 강제로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속됐다. 네. 그런 내용들을 지금 글로 올리고 있는데 네. 이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 뭐 제자들한테 뭐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여러 가지 성적인 희롱을 한다거나 뭐 춤과 노래를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피해를 SNS 등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특히 이 지금 교수 중에는 많은 연극과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예. 그 배우 최용민 씨입니다. 이 사람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학 내에서 제자한테 이런 여러 가지 성적인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부분이고요. 네. 네. 이런 일들이 다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학생들이 이야기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그게 예. 제대로 된 조사나 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마됐다라는 또 얘기도 있어서 네. 대학교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자, 이 한 학과에 이제 6명, 말씀하신 것처럼 6명의 교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여성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남성 4명 모두가 이 성추행과 관련해서 혐의가 이렇게 폭로가 되는데 말이죠. 이거는 글쎄 이제 구조적으로 이 학과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모두 이 관련돼 있는 교수들이 이런 추문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조금 특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이제 그 분위기가 이 학교 분위기라기보다는 그 학과의 분위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여성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남성 교수 이외에도 또 이제 조교까지도 여기에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교 재임용이 결정이 났는데 이것이 폭로되고 난 뒤에 이제 자진 사퇴를 했다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 장소가 물론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범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연구실에서도 있지만 주로 MT라든가 회식 장소 같이 뭔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제 뭔가 풀어지고 또 이제 주위 학생들이 교수들을 갖다가 떠받드는 그런 네.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교만함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가 지금 이제 여성 교수 2명 중에서도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학과장이 된 분이 본인도 어떻게 거기에 있으면서도 그런 분위기를 잘 몰랐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글쎄요, 그거는 뭐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감각의 차이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 과에서는 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특히 여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분위기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또는 그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교수들이 전부 다 가담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미 한 사람은 이전에 가담을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옷을 그 보직 해임이 된 상태고 나머지는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또 미투 운동 이후에 나머지 2명은 또 이제 본인들이 사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이것은 학교라기보다는 그 학과의 분위기. 사실은 이 대학 같은 경우는 학과와 학과대는 바로 같은 층에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학과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겠는가. 특히 예. 이제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기 지도를 하면서 교수들이 보통 다른 과 교수들은 학생들을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연기 지도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좀 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은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지고 피해를 확대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예. 네. 예.
뭐 대학뿐만 아니라 학교가 구조 자체가 뭐 학생과 교수, 선생님 상당히 수직적인 구조지 않습니까? 일단 예술계는 조금 더 독특한 권력 집중 현상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같은 네. 경우는 법대를 졸업하고 각자 취업이나 다른 뭐 법조인이 되면 해당 교수님한테 해방되시잖아요. 근데 연극계는 취업 이후에도 계속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금 연극 교수들도 현직에서 연극 활동과 TV 드라마 활동을 하다 보면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거는 연극계의 선배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실제로 연극 배우가 아닌 교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연극계에서 발이 넓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공고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해도 교수님들의 어떤 권력 관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취업 과정에서 연극 배우로서 활동할 때까지 수십 년간 연관된 인적 관계에서 살아야 되니까 불편하고 불쾌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 넘어가자. 괜히 저 사람한테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가 내 취업, 연기 생활 이런 것만 불이익 입지 않을까. 그리고 나에 대한 평가는 교수들한테 가잖아요. 예. 너 이 제자 가르쳐 봤는데 어떠냐? 우리가 이 사람 채용해 보려고 한다 했을 때 그 교수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배역을 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헛소문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아주 집중된 권력 구조가 지금 연극계나 영화계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약자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조직적인 힘으로 도와주는 어떤 보호단체들이 없다 보니 예. 네. 그냥 피해를 참고 넘어가는 수준. 그래서 그냥 그 교수를 회피하는 수준에서 피해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계 경우에는 이 교수의 영향력이 좀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성추행이 있어도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윤택 씨만 하더라도 말 한마디에 배역이 달라지고 말 예. 한마디에 그 사람의 평가가 좌지우지돼서 그 동료들 사이에서 그런 평가가 쟤는 불성실한 애야. 뭐 연극 연습을 펑크 냈어. 예.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만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불이익이 따랐다는 걸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조금 구조적으로 조금 약자들이 강자를 상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굉장히 네.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성적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 그래도 수직적인 구조로 위축돼서 교수님들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에 연기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조금 용기 내기 어려울 수 예.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일부 학생회에서는 지금 피해 사례를 모아서 고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그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다양한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다른 교수를 찾아가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네. 그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왜 그러냐면은 소위 그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이고 예. 그리고 같은 과에 있는 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학생 편이냐 교수 편이냐 이런 식으로 갈라질 수도 있는 예. 것이고 그러면 교수 입장에서 왜 교수를 갖다가 이해를 해주지 않고 학생 편을 드느냐 이렇게 얘기도 될 수 있으니까 예. 이번 이제 미투 운동과 연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는 최초에는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나는 여기에 끼고 싶지 않다. 나는 여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에 학생회에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 명단을 공개하고 또는 그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이제는 상당히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 공개 그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만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저기에도 그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거대한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힘이 약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힘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학생의 명의로 교수의 입장을 요구를 한다 하거나 또는 이제 학교의 어떤 적절한 조치를 요구를 할 때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학교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그대로 묵과하고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학교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교수가 학생들 그 성적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른 그 일반 과목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이름을 보지 않고 성적을 매길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 나왔던 연극 지도를 하고 하는 이건 실제로 얼굴을 보고 점수를 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실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훨씬 더 그런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 학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서 이제 학교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라고 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가 한번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추행 이 부분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법적인 처벌도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서울대 모 교수가 상습 강제추행으로 실형 2년 6개월을 받고 구속된 사례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그 증거 자료의 어떤 신빙성이 있는 사건들은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이제 지금 나오는 부분 중에 고소기간의 문제와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데 네. 최근 사례들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사회적 비판뿐만 아니라 어떤 법적인 형사처벌, 나아가서는 위자료라는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혹시라도 대학교에서 이것을 은폐하거나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관리 부주의 문제가 있다면 대학도 또한 그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 이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그런데 미투 운동 과정에서 이 피해 사실을 폭로를 하면서요, 가해자의 실명을 밝히면은 그 부분 때문에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형법에는 명예훼손을 하는데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도,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다 또는 뭐 불륜을 저질렀다, 이런 것들을 알리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는 논란이 뭐 과거부터 있었고 유엔 네. 인권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주기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이 조항은 살아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면, 저희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 있었습니다. 학교 내 성폭력을 외부의 여성 단체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알린 사건이 실제로 형사 재판까지 이어졌는데 예. 재판부는 공적인 목적이었고 진실한 사실이었고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명예훼손이 무조건 실명 쓰고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쓴다고 처벌되는 게 아니라 네. 이 단서 조항으로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목적으로 알렸다면 예.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나오는 미투 운동이 누군가를 음해하거나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이었고 이게 우리 공익적인 가치가 있어서 알린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런 명예훼손이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를 만약에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지금 이윤택 씨나 오달수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은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예. 그게 허위 사실이 아닌 이상은 진실한 사실이고 그 사람을 비방하기보다는 이 연극계의 조직적이고 은폐된 성추행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성폭력 문화를 바꿔보자는 공익적인 가치가 더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 네. 이런 판단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한다고 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뉴스 소식으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해외에서도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가해자 처벌 없이 폭로로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이제 그것은 우리 사회가 겪어왔었죠. 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016년 한 11월 달에도 이런 어떤 그 문학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도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렸단 말이죠. 저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저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지금 미투 운동에 있어서의 대상자, 즉 가해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명예라든가 지위라든가 어떤 그 뭔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 이외에도 작은 조직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예. 혹시 우리 사회가 이런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미투 운동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컨대 아주 작은 기업체에서 이런 일이 있다든지 네. 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많은 분야에 있어서의 그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런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다가 그것이 그냥 그 관심이 쓰러져 버린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유엔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미투와 관련돼 가지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조금 약간 미흡하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뭐 외국에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작은 조직 같은 경우 조그만 회사 그런 데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능성을 얼마든지 그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관심이 꺼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네. 자, 지금 뭐 한 달 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과 관련한 내용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